근데 재무제표 잘 안 보시는 대표님들 계시는데 꼭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아이고. 이런 거는 당연하게 불법이죠. 법인 자금, 배임 횡령,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요정 진이 청호세무에게 남궁진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 법인세 신고 마무리 잘 하셨나요? 신고 끝나고 세무대리인한테 재무제표랑 법인세 신고 내용 다 받으셨죠? 근데 재무제표 잘 안 보시는 대표님들 계시는데 꼭 중요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엄청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가지급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이 뭔지, 왜 발생되는지, 그리고 가지급금 안 좋다 안 좋다 하잖아요. 발생하면 페널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법인 자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빼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법인 돈이 외부로 나갔는데 증빙이 없다. 그럴 때 쓰는 임시계정이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연중에는 이거에 대한 증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장부가 마감되는 시점인 12월 말일, 연말이 돼서도 상응하는 증빙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은 물어야겠죠. 이런 관리 감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대표이사님입니다. 그래서 귀속을 찾지 못한 이런 자금의 유출에 대해서는 결국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란 계정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가지급금이 임시계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가지급금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주임종 단기 채권이나 단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가지급금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발생 원인은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표님들이 법인 사업자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대표님이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데 개인 자금으로 썼어야 되는 걸 법인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인 거죠. 이 경우는 억울할 것도 없이 대표님한테 기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거래처한테 리베이트를 주거나 아니면 커미션을 좀 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득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 있죠. 아무래도 뒤로 주는 돈이다 보니까는 권장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거에 따른 증빙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법인에서 돈은 나갔는데 증빙이 없다 보니까는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업상 어쩔 수 없는 점이 거래처들한테 매출세금 계산서 끊어주잖아요. 근데 가끔 업세금 계산서라고 해서 실제 공급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당연하게 불법이죠. 예를 들어 거래처에 100만 원짜리 매출을 발생시켰어요. 근데 상대방에서 장기간 거래하고 우리 비용이 부족하니까 1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짜리로 끊어달라. 세금 계산서만 이렇게 높게 끊어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거래관계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던 매출에 대해서 계산서를 끊게 되면서 우리는 장부에 외상 매출 채권이 남게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 언젠가는 회수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수를 했다고 장부를 마감하다 보면은 그 대표님이 돈을 가져간 것처럼 또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 못하는 인건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든지 아니면은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신용불량자라서 내 앞으로 소득이 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다, 지금 임대주택 살고 있어서 소득 높게 잡히면 안 된다 이런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전액 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요새는 근로자 채용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서는 신고를 급여 100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통장에서는 실제 급여인 300만 원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차이 2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님이 가져간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업무에서 발생하면 안 될 실수들인데요. 진짜 비용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임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서 경비를 썼는데 해외에서는 신용카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보니까 카드를 못 쓰고 현금을 썼어요.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해오셔가지고 비용이 빵꾸 나는 경우도 있어요. 빵꾸? 그리고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금을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 통장에 납입했던 자본금을 법인 통장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중간에 증자를 하게 됐을 때 그 증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또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가지급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지급금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가지급금 정말 안 좋다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대표님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많이 들어보셨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법인 입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타인이었으면 법인 돈을 그렇게 빌려줬을까요? 빌려주지 않았겠죠. 대표이사가 빼갈 수 있었던 거는 둘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세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법인 사업자와 대표가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간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라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 맞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해서 빌려간 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된 이자는 법인 입장에선 이자 수익이 되는 거고요. 이자 수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법인세 더 내게 되겠죠.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회계장부가 마감되고 1년 이내에 그 이자에 대해서 법인에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금인 가지급금도 갚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널티로는 이 부분은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기도 하는데요. 업무무관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이라는 겁니다. 세무대리인들은 가지금 조정이 생기면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표님들 가지금이라는 게 법인 자금을 대표님들이 가져갔다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이 자금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 이걸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제 법인 내부에서 돈을 벌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인은 아무래도 운영자금 때문에 대출을 참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또 이자를 내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법인 결산할 때 이 이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받죠? 비용 인정 받으시죠. 근데 법인 입장에서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다 썼어요? 대표이사가 가져가 버렸죠. 그러면 세법에서 보기에 좀 괘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괘씸한 상황인데 대출 이자에 대해서 비용 인정은 또 해준다? 용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적수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지출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일부분을 송금불산입하는 겁니다. 송금불산입이 비용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제일 무서운 페널티죠. 대표자 상여 처분. 아까 전에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라고 해서 장부에 이자 수익으로 계산한다고 했죠. 근데 그 이자는 언제까지 제가 갚으라고 말씀드렸죠? 1년 이내 갚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갚지 않았다? 그럼 대표자 상여 처분됩니다. 상여 처분이라는 게 법인 입장에서 비용 인정은 안 해주면서 이 소득자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는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지금 인정이자 말고 가지금 원금 자체가 대표이사님께 상여 처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 가지급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돼서 이거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몇 억, 몇십억 되시겠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대표님한테 상여 처분된다. 소득세 정말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인 입장에서 비용 인정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지급 원금은 언제 대표이사님께 상여 처분되느냐? 바로 법인 사업자와 대표이사님의 특수관계가 끊어졌을 때입니다. 바로 대표님이 해임하셨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님이 해임하시기 전에는 가지급 문제에 대해서 꼭 고려해 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해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표이사는 해임하셨어도 아직 법인의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법인하고 내가 특수관계가 소멸됐나요? 아니죠. 아직도 특수관계죠. 이럴 때는 가지급 원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상여 처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해임하지 않았어도 법인 사업자 자체가 폐업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가지급금에 대해서 상여 처분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법인 자금, 배임 횡령,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특수업종들은 우리 연말에 실질 자본 검토를 하게 되죠. 실질 자본금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가지금은 부실자산으로 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질 자본금이 우리가 면허에 맞는 금액보다 미달하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죠. 이렇게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님들 보통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나머지 페널티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제점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건데요. 우선은 지금까지 내 장부에 관심 없던 대표님들 지금 당장 조정계산서 펼쳐보셔서 가지금 얼마 계산되었는지.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가지급금이라고 표기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임용 단기 채권이나 주임용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이 금액이 몇 억 이렇게 쌓여있다. 이런 경우에 세무대리인과 긴밀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청우세무회계 남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